여러분은 다가올 연말 연초에 모임에 나갈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 예정이신가요? 어느 누구든 이 두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연말 연초를 보낼 테지만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연말 연초를 맞이하든 간에 이와는 별개로 제가 감히 100%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 어떤 모임에 다녀온 후 온몸의 기력이 모조리 빠지고 어딘지 모르게 기분까지 나빠져 본 경험이 언제 어느 때고 살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으면 그냥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건가? 오늘따라 예민한 건가? 긴가민가 하며 대충 넘겨버리지만 비슷한 상황을 수차례 겪다 보면 자신에게 잘 맞는 모임, 잘 맞지 않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레 알게 되는데요. 50대 후반의 여성인 인숙 씨가 이와 유사하게 난감했던 경험담을 사연으로 제보해 주셨습니다. 인숙 씨는 자식들이 독립한 후로 일상이 늘 적적하던 차에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말을 듣고 1년 전에 모임 2개에 가입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40, 50대 연령의 사람들과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모임이었는데 이 모임은 특이하게도 자기소개 시간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나 직업, 거주지 등 다소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죠. 모임의 수도 한 달에 딱 한 번으로 하는 활동은 간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각에 카페에 모여 2~3시간가량 취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였으니까요. 더욱이 따로 회비도 없고 모임 당일 그날 마신 찻값만 각자 계산하면 돼서 돈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으니 찝찝할 거리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인숙 씨에게 취미생활이란 늘 혼자 하는 소박한 일상일 뿐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서 관심사를 공유하니 그 이야기만 나누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데다 분위기를 띄워주는 유쾌한 분들 덕분에 이 모임에 다녀오는 날이면 늘 기분이 좋아져서 이 모임이 마치 삶의 활력소처럼 느껴질 정도랍니다. 반면 인숙 씨가 가입한 두 번째 모임은 60, 70대 분들이 주축인 운동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들어갈 때부터 가입비가 존재했는데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나간 날부터 흔히 말하는 고인물 회원들이 가입 기념으로 한턱 쏘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더랍니다. 이후 가입비를 시작으로 매달 회비까지 내지만 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회장 마음대로 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모임이었다네요. 운동이 끝난 후 회식에 가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며 끌고 가더니 정작 회식 자리에 가서는 고기 굽기, 반찬 나르기 같은 잔심부름을 시키거나 연장자들 수발을 들라고 그렇게들 성화를 부리는 탓에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점이 차라리 이뿐이라면 인숙 씨 성격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참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어렵고 골치 아팠던 문제가 바로 사람 사이의 문제였답니다. 대부분 짓궂고 살짝 진상기가 있어도 지내다 보면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었지만 유별날 정도로 거슬리는 한두 사람의 행태가 참기만 해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모임의 주목적인 운동과 전혀 무관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저 술이나 마시려는 목적으로 참석해서 나이는 몇인지 사는 곳은 어딘지 남편은 뭘 하는지 등등 이것저것 꼬치꼬치해 물으며 괜히 서열이 나매기려고 하지를 않나. 혹여 어느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기저기 뒷담화에 이간질까지 해대며 모임 구석구석까지 불화의 씨앗을 퍼뜨리고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일을 괜히 크게 부풀려서 은근슬쩍 이간질을 하다가도 막상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척 시치미를 떼고 오히려 걱정해주는 척하며 가식을 부리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하다 보니 왜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모임 자체에 회의감까지 들 정도였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잦아지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서 무던하게 잘 지내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이 까칠하고 예민한 건 아닐까 하며 괜히 본인의 성격까지 탓하게 되었다는데요. 인숙 씨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첫 번째 모임과 두 번째 모임 각각의 상황만 들어봐도 한 곳은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른 한 곳은 듣기만 했음에도 불편함과 피곤함이 느껴졌을 겁니다. 이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 모임의 특성에 따라 그날의 기분, 더 크게는 일상을 넘어 모든 삶의 질까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이라면야 여러 사람을 다양하게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남아있는 시간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소중해지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만나는 사람도 본인의 기준에 맞게 어느 정도 가려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보다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의 특징 6가지를 추리고 추려서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나에게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분명히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들을 미리 알아서 철저히 대비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모임들에 충분히 대입하면서 생각해보면 그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함께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첫 번째, 과도하게 음주를 권하는 모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 대동소이하듯이 사람이 여럿 모이는 자리에서 술이 빠지는 경우를 찾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특히 중년 이상의 연령대가 모이는 자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다고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시시콜콜 늘어놓을 이야기도 많지 않으니 함께 술이나 한 잔씩 기울이는 재미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씨 또한 모임 내에서 그 누구보다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젊은 시절부터 직장 동료나 학교 동창들끼리 만나는 모임에서 술을 즐기는 만큼 거의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곤 했습니다. 수십 년간 술자리를 즐기면서 술 때문에 못 볼 꼴도 많이 봤지만 술에 취했으니 그럴 수도 있지 라며 웃어넘기고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관계를 이어왔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40, 50대에 들어서니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예전처럼 술을 마음껏 마시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체감하기도 했거니와 이전에는 그저 웃어넘겼던 술자리에서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 슬슬 피로감이 쌓여서 술자리 자체에 대한 회의감까지 살짝 올라오는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김 씨가 술을 완전히 끊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가 평소처럼 모임에서 신나게 술을 마신 다음 자리를 옮기는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았는지 평소보다 금방 술에 취해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완전히 끊겨버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병원 응급실에 누워 치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김 씨는 온몸에 오한이 돌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껏 술에 취해 자리를 옮긴다며 이동하던 도중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데 한 뼘 정도만 옆으로 넘어졌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도 큰 이상이 없어서 어안이 벙벙한 채로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로 김 씨는 늘 마시던 술이 깨름칙할 정도로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예상치 못하게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뻔한 심각한 일을 직접 경험해 보니 나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구나. 젊을 때처럼 마시다간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처럼 큰일을 겪은 김 씨는 당연히 금주를 결심했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동하던 모임들에 그대로 참여하다 보니 김 씨가 술을 예전처럼 마시지 않고 오히려 경계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김 씨를 도통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무슨 그런 일로 술을 끊냐. 한 번 그랬다고 술을 안 마시면 남은 인생은 무슨 재미로 사냐 라면서 술을 수시로 권하는 바람에 그때의 상황이 참 난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거의 자신처럼 술에 먹혀서 여기저기 주정을 부리고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맨정신에 지켜보고 있으려니 그렇게 곤욕스러웠다는군요. 술만 마셨다 하면 늘 똑같은 옛날 이야기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빈정이 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는 심한 말까지 난무하는 상황이라 알게 모르게 서로 감정이 상하는 모습들이 맨정신에서는 눈에 훤히 보이더랍니다. 그러나 중에 자신이 그런 큰일을 당했음에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계속 술을 권하면서 한 잔만 마셔보라는 친구들의 모습이 어찌나 빈정이 상하던지 그 자리에서 크게 역정을 내고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하네요. 그날 이후로 김 씨는 술을 퍼질러 마시는 자리에는 아예 얼씬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웬만한 모임들은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김 씨처럼 술 때문에 벌어진 심각한 일을 직접 겪어보거나 곁에서 그런 일을 지켜본 경험이 살면서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술 기운에 나오는 평소 하기 어려웠던 말부터 그로 인한 말다툼, 감정 소모는 물론 술에 심하게 취해서 크게 다치거나 과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 큰 병을 얻는 경우까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종류도 다양하고 피해도 심각합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젊을 때보다 신체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기의 음주는 신체와 정신에 더더욱 많은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활동성이나 면역력, 소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몸에 질병이 생기기 훨씬 쉬워지는데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노화로 인한 체내의 수분 감소로 알코올 분해 능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술에 더 빨리 취하고 해독은 오히려 더 늦게 돼서 간에 말 그대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런 상황임에도 습관적으로 음주를 지속하면 뇌에서 사고를 통제할 수 없는 중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술을 끊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져서 더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실수록 건강을 해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마치 숨을 쉬듯이 늘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과의 모임을 뒤로하고 어느 한순간에 술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초인적인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주변 상황이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나아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더 안락하게 누리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음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자꾸 술을 강요하는 모임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기를 강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두 번째,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아까워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정작 그 아까운 시간에 무얼 해야 만족스러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태껏 바쁜 인생을 살아내느라 눈에 보이는 당장의 목표 이외의 다른 가치들까지 모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어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수박겉 핥기식의 표면적인 대화로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어색함과 적적함을 깨기 위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괜히 술을 찾게 되고 과도한 음주를 반복하게 됩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면 평소 말이 없던 사람도 한껏 오른 쥐기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할 것 없이 되는 대로 입을 열게 되니 말입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는 데에 집중하는 모임이 아니라면 보통 친목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안타깝지만 거의 뻔하디 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100이면 100, 부동산이나 재테크 같은 돈 이야기 아니면 피부, 성형 같은 외모 이야기, 조금 더 나아가 봐야 자식 자랑 같은 신변 잡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은 모임에 나가서도 대화를 나눌 만한 공통 관심사가 유달리 적어서 대화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다 돌아오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중년의 한 여성분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나가는 모임이 있지만 이제는 그 모임에 나가도 별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없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다들 자녀를 다 키워낸 중년의 나이에 그런대로 먹고 살만한 전업주부들이라 그다지 큰 걱정이 없어서 그런지 만나도 미용이나 성형 이야기만 한참을 해서 그 이야기가 늘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게 잘 꾸미고 다니는 건 좋지만 만날 때마다 무슨 주사를 맞았다느니 얼굴에 어디를 당기는 시술을 받았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제 지인은 미용에 딱히 큰 관심이 없는 터라 예의상 맞장구 낮춰줄 뿐이지 이런 주제의 이야기들이 늘 지루하고 피곤하게 여겨질 뿐이라고 합니다. 나름 재미있겠다 생각해서 다른 이야기 주제를 꺼내봐도 고작 몇 마디 정도 주고받다가 다시 늘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고 지루함을 못 견디겠어서 어디 산책이라도 하자고 하면 걷는 건 싫고 그저 편하게 앉아서 수다나 떨고 싶다기에 지금에 와서는 애써 다른 제안을 해보는 노력마저 체념하게 되었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분이 이 모임을 계속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늘 반복되는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관심사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각자의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주제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이 쌓일 정도로 오랜 세월 이어온 인연을 쉽게 끊기는 어렵겠지만 스스로 모임 참석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면 그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온 기간도 함께 길어지기는 하지만 그 관계의 깊이가 지내온 세월의 길이와 반드시 비례해서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더욱 도드라져서
더 이상 억지로 맞추기 힘들 정도로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또는 분명 이런 상황임에도 단순히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혹은 그저 사회적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맹목적인 이유 하나로 괴로움을 무릅쓰고 모임에 억지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다른 사람을 만나 교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모임을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나 자신에게 정서적인 만족을 주거나 자기 개발에 뿌듯함을 느끼는 등등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기만 하거나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다 오는 모임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 혹은 형식적인 모임 유지를 위해 나를 희생해서 봉사하는 게 전부인, 나 자신에게는 아무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의미도 없고 소모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일상 어딘가에도 그런 모임이 버젓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기에도 아까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그런 모임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주기적으로 허비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괜히 엄한 곳에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세 번째, 각자 자랑만 늘어놓는 모임입니다. 방금 여러 사람이 모이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이 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뻔한 이야기들 중에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약점이나 안 좋은 상황을 늘어놓는 사람은 푼수 기질이 있는 일부 사람을 제외하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좋은 면을 과시하고 싶어 하거나 어쩌다 생긴 좋은 일을 어떻게든 떠벌려서 여러 사람의 관심과 부러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고 싶어 하는 욕심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서 사람이 모이는 자리 그 어디에서든지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나이 들어 은퇴까지 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사회에 서인정받을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모임 같은 사적인 자리에서 소소하게나마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려는 경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제가 식당에서 본 노인분들의 모임이 떠오릅니다. 그 모임의 일원들이 식당이 떠나가라 고성을 지르며 이야기하는 통에 그 식당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래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값이 급등한 이야기부터 자식들 잘된 얘기, 심지어는 자식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은 것까지 하나하나 전부 자랑거리 삼아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그런데 각자 자랑하는 것까지야 그렇다 쳐도 제가 더욱 신기하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맞장구 쳐주는 사람 하나 없이 각자 자기 말만 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는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독백 수준으로 그저 말을 뱉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이런 와중에 자기 자식 자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들 안부까지 일일이 캐물으면서 상대방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 분들까지 있어서 그런지 그 자리에 있는 노인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자신이 자랑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름 살벌한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어르신께 이 목격담을 이야기하니 그분은 나이 들수록 뭐라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하기 전에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말하려다 보니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틈이 없어서 서로 자기 말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분의 사견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왜 노인들이 그렇게까지 자기 말만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분출하기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저 자기 자랑을 통해 본인의 내적 욕구를 채우는 것 외에는 대화 상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외침일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가 이미 버릇이 되어버려서 어쩌다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맞장구 쳐주는 점잖은 상대를 만나더라도 오히려 그 상대에게까지 끝없이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고 자기만 즐거움을 누리는데 몰두할 뿐입니다. 그러니 혹여 여러분이 참여하는 모임에 벌써부터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모임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나눈다기보다 자신의 잘난 점을 어떻게 더 돋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남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아서 자기 욕구를 채울지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테니까요. 나이 들어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네 번째,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모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처럼 누군가의 자기 자랑이 계속되다 보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단순히 칭찬을 받기 위해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시작한 자기 자랑이지만 자랑을 듣는 이들 역시 모두 사람인 이상 그들이 느끼는 부러움에서 자연스럽게 시샘과 미움이라는 안 좋은 감정이 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와 질투는 굳이 대놓고 하는 자랑을 듣지 않더라도 사람이 여럿 모이는 자리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여럿이 모일수록 각자 처한 상황과 처지가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각자 생각하는 관점까지 달라서 결코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의 마음속에 내재된 결핍과 열등감을 건드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든 마음속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감정은 자연스레 생길 수 있지만 단지 이 감정이 속에서 치밀어 올라도 대놓고 드러내느냐 혹은 혼자 삼키고 마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시기 질투라는 감정을 오히려 대놓고 드러내거나 드러내도록 괜히 부추기는 모임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에 자주 출연하며 유명세를 탄 한 사업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후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험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수십 명이 모이는 동창 모임이 있어 바쁜 일정을 마치고 뒤늦게 2차 자리에 참석했는데 자리가 끝나갈 무렵 한 동창 녀석이 계산은 누가 하냐며 마치 본인이 들으라는 듯 말을 던졌다는군요. 이분은 그 말을 듣고 별뜻 없이 본인이 계산하겠다며 계산서를 받아 적지 않은 금액을 계산하고 나오는데 다른 동창 한 놈이 바로 앞에 마주서더니 네가 뭔데 이걸 다 계산하냐며 돈 잘 벌더니 그렇게 잘난 척이 하고 싶냐고 난데없이 시비를 걸더랍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일순간 당황해서 별말 못하고 그 자리를 피했지만 그 당시 시비를 걸었던 그 동창 녀석보다 모두가 침묵으로 동조하던 그 분위기에 더더욱 큰 실망과 배신감이 느껴져서 그 사건 이후 기존에 참석하던 모임 중 유독 안 좋은 시선이 많이 느껴지던 모임들은 전부 발길을 끊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가의 일화처럼 이름을 널리 떨치며 성공한 사람일수록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 질투를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도 태도에 따라 나름 부류가 나뉩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을 부러움이라는 원동력으로 받아들이고 쌍방의 발전이라는 좋은 방향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공한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약점을 잡아서 걸고 넘어지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 자신의 어두운 기운을 퍼뜨리고
모임 내에 안 좋은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참여하는 모임에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조심하시고 가능한 한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그들의 먹잇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시기하거나 질투할 거리가 생기면 그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그들의 타겟이 될 테니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5번째, 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모임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괜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감정이 가장 많이 상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모임에서 시기 질투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돈이나 재력이 연루되기 마련인데요. 이런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더더욱 보여주기식으로 허세와 사치를 부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임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회비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등 분란을 조장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서 모임에 돈과 관련된 여러 사건 사고들이 유독 많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제게 사연을 제보해 준 서 씨는 자신이 참여하는 모임의 회비 사용 문제로 크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모임의 일원 중 한 사람이 어떻게든 회비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게 눈에 훤히 보였기 때문이었죠. 서 씨가 참여하는 모임은 술을 적당히 즐기는 정도로 마시는 모임인데 이 사람은 매번 비싼 술을 주문해서 거의 흡입하다시피 퍼마시며 다른 사람 의사는 묻지도 않고 비싼 메뉴들을 마구 주문하는 바람에 어떤 날은 한 사람당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한 적도 있었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야 거의 뷔페에 온 것 마냥 평소 먹고 싶었던 다양한 메뉴를 먹으며 양주까지 곁들이니 10만 원 돈이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안주만 조금씩 집어먹는 정도인데도 10만 원가량의 돈을 지불해야 하니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할 뿐더러 균등하게 값을 지불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런 일을 몇 차례 겪고 끝내 참다 못한 한 사람이 나서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식사비만 지불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끼리 술값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해 비용 문제를 겨우 협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가 어떤 술을 마시냐, 어떤 메뉴를 시키느냐 같은 다소 사소할 수 있는 문제까지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이 돈이 관련되었기에 발생하는 특수성일 것입니다. 치사하고 쪼잔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여러 사람의 마음에 불만을 싹트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모임의 경우 회장이나 총무를 포함한 운영진이 명확한 규정을 정해서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구성원들 역시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용도로 회비를 사용해야지 그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회비를 유용하려는 순간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구성원이 많은 모임일수록 회비의 규모가 커지기 마련인데 이런 큰 모임이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훗날 사사로운 해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살펴보면 가볍게는 커피와 식사, 술자리까지가 일반적이고 꽤 활동적인 모임일 경우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가거나 나름 거금을 들여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는데요. 1,000원, 2,000원 수준의 작은 돈은 회비 정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이 오고 가는 경우라면 돈의 사용처에 대해 서로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 규모 있는 모임에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이 지당합니다. 만약 그런 관리가 어려운 상태이거나 구성원끼리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때그때 사용한 돈에 대해서만 회비를 거두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모임에도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큰 모임에 많은 회비가 부담스럽거나 큰 금액을 지불하며 만나야 할 만큼 나에게 소중한 인연이 아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모임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를 감히 권장드려 보는 바입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6번째.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앞서 참여하면 안 되는 모임의 다양한 특징을 알아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문득 참여하고 있는 모임 중에 오늘 이야기한 특징에 해당하는 모임이 하나쯤은 분명히 떠올랐을 겁니다. 그만큼 여럿이 모이는 모임일수록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인간군상의 모습이 다양하게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질이 안 좋은 사람을 피하려고 제 아무리 온갖 노력을 다해봐도 하늘이 무심하게 여겨질 정도로 어떻게든 이들과 마주치고 엮여버리기 마련인데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늘 일정 비율 이상은 존재하기 때문에 비극적이게도 살아가는 한 이런 사람들을 모두 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피해야 하는 모임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많은 수의 사람이 모이면 확률적으로도 그만큼 다양한 특성의 사람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에 수십 명이 넘게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괜찮고 멀쩡한 사람이길 바라는 것은 당연히 욕심일 뿐더러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누가 봐도 무리를 일으킬 만한 사람, 혹은 나와 잘 맞지 않아서 입만 열어도 거슬리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적어도 한두 명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나름 괜찮은 사람끼리 모였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모이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 힘들어집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끝맺음을 제대로 하기 전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덮쳐와서 기존의 대화를 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적인 여건 때문에 특히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더더욱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연을 제보해준 50대 여성이 씨는 안 그래도 내향적인 성향 때문에 모임에 다녀오기만 하면 허무함과 허탈함에 휩싸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한 번은 8명이 모이기로 한 동창 모임이 있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참석했는데 약속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허탈한 마음은 물론 후회 막심한 생각까지 들어서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계속 씁쓸했다고 합니다. 평소 많이 소심한 성격이라 사람들을 만나고 올 때마다 혹시 말실수한 건 없는지 혼자 소갈이할 때가 많았는데 오래간만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다녀오니 그 혼자만의 소갈이가 더욱 심해진 것이지요. 자신의 성격을 알기에 모임에 나가기 전 최대한 말을 줄여야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막상 친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의도치 않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게 되어 후회되는 일도 그만큼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1대1로 지인을 만나면 대화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실수하는 느낌이 덜하다 보니 가능한 한 소수의 인원으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씨의 사연처럼 모임에 다녀온 후 자신이 했던 말을 곱씹어보고 후회하거나 소갈이해 본 분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여럿 계실 텐데요. 이렇게 온전히 대화에 집중하며 섬세한 소통을 원하는 분들일수록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기 힘든 자리에 잘 적응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일수록 깊이 있고 진지한 대화보다는 겉돌기만 하는 표면적인 대화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을수록 소통의 질도 자연스레 떨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모임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은 부류의 인간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아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생기기 쉬울 뿐더러 소통의 질까지 많이 떨어져서
모임 구성원 사이의 진솔한 대화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서 오는 진실하고 소소한 행복감을 얻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구성원이 지나치게 많은 모임은 되도록 피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자유롭게 모여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소수 인원의 모임을 유지해 나가시길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6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도하게 음주를 권하는 모임. 둘째,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모임. 셋째, 각자 자랑만 늘어놓는 모임. 넷째,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모임. 다섯째, 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모임. 마지막 여섯째,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모임과 약속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유지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잘 이어가는 차원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결에 찬바람이 파고드는 동시에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외로움과 공허함이 차갑게 스며들어오는 탓에 이런 시기일수록 유독 다른 이들을 더 열심히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수록 과거 내 곁에 있던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인연들이 언제 어디로 다 흩어진 건지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허탈함이 몰려오기도 하죠. 꽃잎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라는 시의 한 구절처럼 떨어지는 꽃잎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고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이맘때에 들어 많은 이들이 겪는 공통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이런 헛헛한 마음이 들 때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그럴 때일수록 내 곁에 있어주는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만 찾으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영원히 해소할 수 없는 갈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 그렇게 많은 인간관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소중한 가족. 몇 손가락에 꼽을 만한 진정한 친구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움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모임과 인간관계는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와 반대로 나에게 꼭 필요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전하려는 마음 또한 마련해보는 계기를 꼭 가져보시길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저 역시 간절하게 소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